올해 초 술집 난동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 씨가 또 한 번 만취 소동을 피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집행유예를 받고 자숙해야 할 기간에 벌인 일이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그 밖의 사건, 사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집행유예 기간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렇죠. 만취 난동이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 또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변호사들, 그러니까 폭행을 당한 변호사들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사법 처벌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그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변호사들이 뭐 상해의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서 내가 상해의 그러니까 뭐 머리채가 뽑혔다든가 아니면은 뭐 허리를 삐끗했다든가 네. 그런 진술을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 폭행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 뭐 수사를 한다 손 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집행유예 기간 내라고 해도 김동선 씨한테는 이제 아마 그 뭐 형사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아예 벌금형도, 그러니까 그 기소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벌금도 이게 뭐 약식명령도 일종의 기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벌 자체를 못 합니다. 네, 사실 이게 피해자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변호사로서 좀 느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9월 28일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외부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피해자들이 뭐 법적인 처리를 안 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대형 로펌 자체가 사실은 가장 한화 자체가 굉장히 큰 고객 아니겠습니까? 큰 고객인데 지금 변호사들 그날 한 10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10명이 신입 변호사라고 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신입 변호사들은 뭐 대형 로펌에 다 취업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또 고용이 된 상태에서 이런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표를 내고 나오려는 마음까지 없으면 이걸 문제 삼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로펌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또 김동선 씨가 또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감정은 굉장히 부글부글 끓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일반 어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변호사 법을 제일 잘하는데 저런 일을 당하고도 일반인 같으면 112에다 신고할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거 자체는 로펌과 의뢰인과의 관계랄지 여러 가지 역학적 구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아야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대한변협에서 그 변호사들 대신해서 고발을 해줬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수희 변호사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죄 자체가 폭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맞았으면 사실은 병원에 가면 2주 정도 진단을 뗄 수 있는데 네. 본인들이 떼지 않았단 말이에요. 피해자들이. 그러면 단순 폭행, 모욕, 협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까지 문제를 안 삼았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지금 CCTV를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9월 28일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구가 만약에 돼서 그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김동선 씨가 뭐 병을 들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결국 처벌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말씀하셨듯이 이 피해를 입은 변호사들이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기소가 네.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일단 대한변협에서 이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3자가 하는 게 이제 고발인데요. 그래서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이제 그 내사를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술을 마셨던 저 주점에 가서 CCTV도 확보하고 삭제된 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제 복구를 해서 당시 상황을 보겠다는 건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해 진단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제 뭐 제3자의 고발이 있다 하더라도 내사는 하겠지만 이제 기소 단계까지는 또 별개의 얘기인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또 이제 한화라는 그룹이 그 기업이 갖게 되는 이미지에서는 큰 영향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좀 약간 숨겨진 얘기이지만은 아마 그 어느 변호사하고 좀 가까웠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
게 그러니까 김동선 씨가 주가 돼서 내가 이제 여기 의뢰인이니까 내가 여기 큰 의뢰인이니까 모여라 한 거는 아니고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데에 아마 이제 그 중간에 합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벌어진 건데 문제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뭐 아버지가 뭐 하냐, 너희 아버지 뭐 하냐, 좀 허리 꼿꼿하게 앉아라,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라고 하는 그런 취중에 나온 그 말들이 보여준 태도가 지금 이제 재벌 3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영 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갖고 보고 있고 또 그 경영 능력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성에 있어서 너무 이 일반 서민들하고 괴리된 사고를 하고 있고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이 김동선 씨가 했다는 그런 말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변협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갑질이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재벌 3세들이 앞으로 그 경영 수업을 받을 걸로 보이는 이 3세들의 저런 태도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대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